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삼성의 신제품은 항상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특히나 5개의 신제품을 한 번에 공개한다고 해서 더 눈길을 끄는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오늘 8월 5일 오후 11시에 언팩 행사가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선두주자 BTS가 삼성 신제품을 일부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두 번째 언팩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2의 경첩 부위의 삼성 로고는 힌지 끄트머리에서 중앙 부분으로 이동했고, 갤럭시 워치 3의 시계 화면, 갤럭시 버즈 케이스 등도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보들은 이미 유출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트레일러에는 BTS와 함께 트위치에서 66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게임 스트리머 미스, 뮤지션 칼리드도 등장시켰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한 BTS는 이번 신제품 케이스로 보이는 제품들을 앞에 늘어놓았으며, 공식 공개 전에 이번 신제품들을 미리 체험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제품 케이스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됐고, BTS의 멤버 중 제이홉은 손까지 모자이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신형 갤럭시 워치 3를 차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신제품을 소개하던 과거 언팩 행사와 달리 이번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금만 지루하거나 제품에 대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곧바로 사이트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삼성은 채널 고정을 외치며 온라인 시청자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탭 S7,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등 5가지 신제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나 노동량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언택트 상거래가 강화되자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는 13일과 14일에는 우체국에 소포나 택배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를 받더라도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우체국 소포 택배 접수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쉬는 14일 택배 없는 날에 우체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체국은 이 기간에 냉장, 냉동식품 등 신선식품의 소포 접수는 아예 중지키로 했습니다. 기타 소포 접수도 꼭 필요한 것만 받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택배 다량 발송 업체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 택배 없는 날 전후로 분산해 발송토록 유도하고 13, 14일 접수되는 소포와 택배에는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미리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없는 날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한 택배 노동자에게 휴식을 주자는 전국택배연대 노조의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14일부터 17일까지 총 나흘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으로서 14일 정상 근무하는 집배원에게 소포 위탁 배달원의 업무량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해 접수 물량을 최소화하고 우체국 보관교부, 즉 받을 사람이 우체국으로 찾아오는 방법 등으로 집배원은 평상시 소포 물량만 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통신뿐 아니라 저장 장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이 저장 장치는 읽기 속도가 최대 초당 7GB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공개해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의 정명수 교수 연구팀이 SSD의 입출력 처리를 순수 하드웨어로 구현한 차세대 NVMe 컨트롤러 오픈 익스프레스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연구소들이라면 오픈 익스프레스 공개 소스 규약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과 함께 수정 사용도 가능해 차세대 메모리를 수용하는 NVMe의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한 연구에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깨트릴 의도는 없으며 연구하는 학교나 연구소에만 이 자료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개발한 FPGA 스토리지 카드 시제품은 최대 초당 7GB의 속도를 냈습니다. 정 교수의 관련 논문은 지난달 18일 열린 시스템 분야 최우수 학술 대회인 ATC 2020에서 발표됐는데 아시아권 단일 저자가 작성한 논문이 유니닉스 ATC 학술 대회에 채택된 것은 해당 학술 대회가 시작된 1993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한다면 그 광고 효과는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방송을 할 땐 이를 밝히도록 하고 있죠. 이데일리는 구독자 470만 명을 보유한 문복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를 시작하고 광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 정말 죄송하다. 해당 영상들은 규정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보기를 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은 부분이 있다면서 고정 댓글에는 제가 가져왔다고 써보고 더보기에는 협찬을 받았다라고 적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복희는 광고 영상임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지도 않았는데요. 시청자들이 더보기의 글은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더보기와 댓글에도 적었지만 영상에는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으며 광고와 협찬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구독자들은 최근 문복희의 먹방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영상 더보기에는 별다른 멘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혜연과 강민경은 최근 PPL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혜연은 내돈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광고였고 강민경도 협찬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K-팝에 힘입어 한류가 엄청 성장했는데요. 이번엔 주류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제는 미국 TV 광고에서 하이트 진로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미국의 ESPN, NBC 스포츠 등 스포츠 채널을 통해 진로의 첫 미국 현지 TV 광고를 선보인다고 잘 밝혔습니다. 진로 브랜드로 해외에 TV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TV 광고로 현지인과 교민에게 진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라는 사실을 알리고 현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실제 음용 및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진로 글로벌 광고는 The World's Best Selling Spirit 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2편으로 제작됐습니다. 마트편과 바편이 있는데요. 마트편에선 마트에서 어떤 술을 살지 고민하는 남자를 위해 옆에 있던 여자가 휴대폰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보는 남자는 망설임 없이 참이슬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바편에서는 바텐더가 고민하는 손님을 위해 휴대폰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이 무엇인지 검색해 보여주며 손님에게 참이슬을 권하죠. 두 편의 광고는 현지 소비자가 펍, 바 등에서 주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점에 착안해 ESPN, MBC 스포츠 등 스포츠 채널을 통해 이번 달부터 미국 뉴욕과 LA에 5개월간 방영된다고 하네요. 서울 경기 지역의 지하철 노선망은 한계를 모르고 뻗어나가고 있죠. 어딜 가든 지하철을 통하면 모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중앙일보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 서울 도심을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오는 8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 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km를 오가는 전철 노선입니다. 지난 2015년 본공사를 착공 후 5년 5개월 만에 개통됩니다. 역 정차 시간을 포함한 속도인 표정 속도는 시속 약 40km입니다. 하남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연장 7.7km, 정거장 5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지자체가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일동역에서 하남 풍산역까지는 6분 10초가 소요되며 천호역과 잠실역에서 환승하면 하남 풍산역에서 강남역까지 47분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중심 상권에 위치한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및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함 144개를 설치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